직선 y는 x 플러스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 값의 범위는 요거 또는 요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했고요. k는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가조건 보실게요. 자, 원과 서로 다른 두 점 만난다. 누가요? 직선이 이 주어진 원이랑 서로 다른 두 점 만난대요. 뭘 만족해야 되느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길기가 1인 직선인 거니까 요렇게 쓸게요. 두 점 만나야 됩니다.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와 그리고 반지름 길이 관계로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점점점 만나다가 접하는 순간은 한 점밖에 안 만나잖아요. 따라서 요 거리를 D라고 하고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가조건은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른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써먹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는 거리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x-y 플러스 k는 0의 꼴로 바꿔놓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써봅니다. 루트 하시고 x계수 1제곱 더하기 y계수 마이너스 1제곱 절대값 하시고 여기다가 빵빵 중심이 원점이니까요.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작다. 얘는 뭐의 제곱이에요? 루트 2의 제곱인 거니까 반지름이 루트 2가 되겠죠. 이거 루트 2니까 양변을 곱하면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죠? 바로 k의 절대값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이보다 작습니다. 얘를 만족하는 k 값은요. 마이너스 2하고 이 사이다. 쫀쫀쫀 이따가 써먹겠죠? 기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나조건도 마찬가지로 파악을 할 건데요. 뭔가 봤더니 직선 이거 가라는 문장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직선 yx 플러스 k가 원과는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위 그림에서 파악하면은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일 때에서 더 올라가고 접할 때보다 더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뭡니까? 중심에서, 즉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보다 뭐예요? 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D가 R보다 크다가 되면은 만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 좌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1이고요. 반지름은 여기에다가 루트를 취한 값 2k 제곱이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요. 우리가 루트 2 그리고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k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요거 파악하세요. 그리고 얘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요? 적어놓으세요. 나 조건에서 나에 있는 원의 반지름 길이 값이고요. 얘는 나에 있는 원의 중심 좌표가 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값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루트. 이 직선과의 거리가 되니까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가에서 풀었던 것처럼. 절대값 하시고요. 이 점을 여기다 각각 대입한 것만 써주시면 되겠죠.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y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k 하고 구했어요. 크다. 뭐보다? 반지름. 즉 얘를 말하는 거죠. 루트 2 절대값 k.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 분모가 루트 2니까 요거가 루트 2죠. 양변에 곱해도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여기는 2 절대값 k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요. 네. 마이너스 3 더하기 k인데 그냥 k-3 절대값 쓰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얘를 만족하는 k 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절대값이 두 개가 되니까 경우를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0이 되는 k값은 3이고요. 0이 되는 k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k축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이 있고 3이 있다. 그럼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가 하나 있고요. 0 이상 3 미만일 때가 있는데 k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고 3 이하일 때,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경우 나눠서 파악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럼 첫 번째. k가 0보다 작을 때 부등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얘는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 1배에서 나오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1배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면 옆에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 범위에서는 이 값이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 풀고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라고 적어두면 되겠죠. 자, 이제 얘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 그리고 이렇게 되나요? 자, 이항 정리하면은 그렇죠. k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0보다 작게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경우일 때의 k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k가 원래는 0 이상이고 3 미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k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0을 빼고 정리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범위 내에서 얘는 양수고요. 얘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얘는 그렇죠. 2k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 2k. 얘 이항하면 3k가 3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k가 1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거죠. 뭐냐면 이거 1 때 얘가 되는 거니까 얘네는 동시에 만족해 줘야 돼요. 따라서 두 번째 경우일 때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적어야겠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이번에는 이 범위니까 k가 3 이상일 때. 자, 이때는요. 둘 다 플러스가 되니까 적어주면 k-3 여기는 2k가 됩니다. 맞죠? 이항 정리하면은 k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k가 3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면 세 번째 경우는 만족하는 경우 없습니다. 우리가 경우를 첫 번째 그리고 또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3번은 만족하는 경우 없어서 1번 또는 2번이 되는 거니까 얘네는 우리가 그렇죠. 모두 즉 합쳐서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1번과 2번과 3번에 의해 수직선을 한번 살짝 그려볼까요? 쓱.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가 됐고요. 두 번째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가 되니까 요 범위랑 요 범위가 바로 k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거를 이제 써주면 k는 마이너스 3과 1 사이인데 0이 아니에요 라고 써주면 좀 더 간편한 적는 방법이 되겠죠? 얘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조건도 만족하면서 나조건도 만족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조건에서 구한 k 범위와 나조건에서 구한 k 범위를 어떻게 줘요? 동시에 만족해 줘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거죠.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얘를 먼저 적을까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는데 그 사이 0은 뻥 뚫어줘야 돼요. 안 되니까요. 기억은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 사이가 됩니다. 동시 만족이 되는 거니까 어디예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또는 합해서 말하는 걸 우리가 또는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주어줬구나. 그럼 0을 기준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수가 바로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고요. 0 기준 오른쪽의 수가 베타가 되겠죠. 베타가 1 됩니다. 문제는 알파하고 베타를 합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합은 더해서 마이너스 1로 정답 몇 번입니까?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